조선 사회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뭘까요? 왕족이나 뭐 양반은 이혼을 목숨 걸고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서민들의 이혼은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이혼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시절에도.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그 현행법으로 대명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명나라에서 써준 법제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혼 조건으로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부부가 화합하지 못해서 서로 이혼하기를 원할 때는 받아들입니다.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아니, 너무 쿨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엄청 쿨한데. 화합하지 못할 때. 그렇죠. 이 시절에는 우리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 이제 평민과 이제 천민계급을 중심으로 이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혼하고 나서 뭐 증명 서류 원님한테 뭐 발급받으면 되나요? 이제 그런 건 없었고,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의 그 옷의 앞섭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옷의 뭐 앞섬이요? 앞섭. 네. 재혼이나 간통, 중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옷의 앞섭을 서로 잘라주는 수세라고 하는 거를 이혼의 증표로 이제 삼은 거죠. 그러면 뭐 저 새 옷 한 벌 뭐 지어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이거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옷이 한 벌밖에 없었나? 만약에 그렇게 재혼해서 성공했다면 그때도 혼인 취소가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혼인 취소 제도는 없었지만 아마 두들겨 맞고 쫓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속인다 그러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지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혼인 취소가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니까요. 그렇죠. 이혼한 경력이 있는데도 초혼인 척하면 아마 그 사유에 해당을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부분에 이혼 경력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상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이런 게 나오니까 결혼할 때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기본도 아니고 상세를. 네. 요거 하면 뭐 깔끔해서 좋긴 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좀 싫어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린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런 거는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를 구하려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 그 앞섭 자른 옷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선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문서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혼에 관한 유일한 문서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평민 남자 최덕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위자료요? 네. 상간남이 양반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양반 남자가 평민 남자의 아내랑 이제 바람을 피고 그리고 들켜가지고 위자료를 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외도를 들켜서 벌금 개념으로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그 아내를 첩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문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써 있는데요. 애통하다. 아내는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우리 두 딸은 어떡하나. 아내를 칼로 찌르고 싶으나 앞날을 위해 참고 엽전 35냥을 받고 이혼에 합의하고 그 남자의 집으로 아내를 보낸다. 이 수기로 증명하겠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손을 대고 그 모양을 그려 놓았어요. 그 시대에는 이제 사인의 개념으로 양반들은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이름을 썼고 이제 평민들은 글을 잘 모르니까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그린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이 들어간 그렇죠. 이혼 문서네요. 그렇죠. 서명 날인이 들어간 처분 문서. 네. 그러면 엽전 35냥이면 얼마 정도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엽전 35냥이면 당시 종 구품의 연봉이 약 71냥 정도였고 7칸 초가집이 그 50냥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집값이 쌌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연봉 개념으로 하면 지금 위자료 3천만 원 정도와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럼 평민에게는 되게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큰 돈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그 돈으로 어디 좋은 초가집 전세 얻어서 두 따님과 잘 살아가셨으면 하네요. 네, 동감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거 알고 만난 경우에 가능한데 내가 보기에는 위자료 3천? 약간 액수가 비슷한 것도 같아요. 지금도 이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법정 최고 금액이 3천만 원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유부남, 유부녀와 사귀면 위자료를 이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위자료 인정 안 해주는 나라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인가? 싶기도 합니다. 대표님, 제가 조사해온 파격적인 조선의 이혼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건데요? 조선시대에 한 여성이 네. 사또에게 올린 이혼 요청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시절에 여성이 사또에게?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살이 되던 해 25이던 남편에게 시집 왔지만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남편과의 잠자리에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 청춘인 저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 깊은 밤마다 옷을 풀어헤치고 남편의 온몸을 허루만지며 합판을 시도했으나 남편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라고 적었대요. 와, 조선시대에 이런 파격적인 글을 사또에게 올린 건가요? 네, 실제 민원 문서에는 더 네.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남편 공개 처형인 것 같은데. 부부 관계에 대한 회복에 의지가 없는 거죠. 네. 남편을 완전히 이제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쉽게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사회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판단을 해보자면 이혼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부부관계 거부 이런 거는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도 아마 이혼이 되지 않았을까. 위자료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쵸, 드는데. 그쵸. 파탄의 책임이 그렇죠. 전적으로 이제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부디 좋은 사랑과 재혼에 성공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혼하겠다고 나라에 간절하게 요청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나라에서 이제 강제로 이혼을 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강제로요? 나라에서? 어떤 경우였나요? 네. 조선 후기 때 한 여성이 간통을 저질러가지고 네. 자식을 낳았는데 네. 남편이 추궁하지 않고 잘 키웠대요. 네. 근데 국가에서 강제로 이혼시켰다는 내용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지금은 부부만 괜찮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개입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네, 그렇죠. 조선시대에서는 네.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혼을 해야 한다는 뭐 처벌 같은 개념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잘 살고 있는데 너네 이혼해 이렇게 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괜찮다는데도. 그렇죠. 네. 참 조선시대 이혼은 알면 알수록 많이 이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혼 저희가 이야기해봤는데 이 변호사는 어땠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냥 역사 공부했을 때 야사로 그쵸? 짤막하게 봤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렇게 이혼 분야로 다루니까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의 이혼 시리즈 계속 찍으면 좋겠는데 조회수 잘 나오면 쭉쭉 제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조회수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조선시대 흥미로운 이혼 관련 사례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